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이틀째 의전 경호, 즉 아주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욕에 간 김영철은 가장 큰 틀인 협상의 원칙, 그리고 거기에 서로 교환해야 될 부분을 합의를 하고요. 성긴과 최선희는 그 부분에 따른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합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런 합의하고는 관계없이 먹고 자고 경호하고 어디에 앉고 또 어떻게 배열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일정, 의전, 경호 등의 단순한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백악관 팀하고 북한의 김창선, 김정은 집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지금 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며칠째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 붙이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문재인이 싱가포르에 나타나서 남북미 3자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그 회담에서 하게 된다면 회담은 하루로 될 게 아니라 1박 2일 이상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불쾌하지요. 왜 불쾌하냐? 트럼프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쁘겠지요. 그 싱가포르에서의 영광은 자기가 전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이 느닷없이 숟가락 들고 올라와서 본 메인 디시보다 디저트가 더 각광을 받도록 해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고, 가뜩이나 남북중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좀 말려가는 거 아니냐, 미북 회담은 둘러리고 실제로 종전선언이 핵심 아니냐, 이런 의심을 트럼프가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그 말을 하러 갔는데 꺼내기는 꺼냈다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너네들이 남북중이 서로 짜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장난을 쳐서 북한이 말을 바꾸고 애를 미기는데 니 똑바로 해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밥 같이 다음날 먹읍시다, 기왕에 차린상에 뭐 어려울 거 있냐, 나도 그동안에 매파 운전자 역할 한다고 개고생했으니 나도 좀 건져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슬그머니 그냥 미국에 전달했을 거고, 미국에서는 불쾌한, 지금 미국 회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불씨가 살아나니까, 이 불씨를 살린 것은 내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종전선언 하나 하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과 북한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요. 중국은 우리는 굳이 우리가 종전선언에 끼이면 미국이 중국이 전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트럼프가 시진핑과 김정은이 쑥닥쑥닥해서 맨날 입장을 바꾸고 하는데 한국도 한패거리 아니냐는데, 내가 없어야 미국이 이걸 해준다. 그래서 나는 없고 너가 서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종전선언이 되면 곧바로 한 달 이내에 평화체제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래서 그까지는 너네 서있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 이후에 문재인이 숟가락 들고 여기 달라들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기자들을 만나서 7월 초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과 별개로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청와대 직원이 사전 답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월 초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차 간 거다. 지금 남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도 않는데 그걸 준비하러 어떻게 갔다 말이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죽도록 지금 남북미 정상회담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싱가포르에서 이 한국 청와대 직원이 목격됐으니 그건 당연히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 척도 실무자를 파견해서 준비는 해두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합의가 되면 끝단에 그걸 얹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둘이가 4월 27일 날 만났을 때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명시를 했을 때 저는 매우 이상했어요. 거기에 올해 안에라는 거는 북한이 핵을 없애는 비핵화는 올해 안이란 말이 없는데 그 올해 안에 한다해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반대급부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올해 안이라고 기한을 명시해서 발표를 할 수 있냐. 이건 100% 김정은의 뜻이 관철된 거다. 그럼 문재인은 머리가 없느냐. 그런데 지난 5.16 토요일 날 둘이서 급히 몰래 만났을 때 다음날 기자들이 CVID 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미북 간에 할 이야기라서 내가 말하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그 말은 절대 안 하고요. 그래가 다음날 10시에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뭔 이야기를 했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부분을 그 문재인이 총대를 메고 일정을 잡고 미국을 설득해서 밀어붙이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북한이 종전선언을 자꾸 주장을 하고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면 미국은 의심을 하게 되죠. 중국에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한 당사자인 남측의 문재인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걸 갖다가 북한은 체제 보장만 하고 그 체제 보장의 사실상 다른 이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고 미군 철수라는 거예요. 그럼 미군 철수가 되려면 종전선언이 돼야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틀이 다 무너져 버려요. 미국과 한국의 합동훈련,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해구산으로 방어해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바다와 땅 위에 꺼놓은 NLL이나 DMZ,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까지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그렇게 북한이 집착을 하고 문재인이 그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라고 넣어놨는데 일단 종전선언만 합의해버리고 나면 평화협정은 종전까지 한마당에 평화협정 못 해줄 게 뭐예요? 그 한 달 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 이 멍청한 국민들은 제가 멍청하다고 하니까 누가 어제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뭐 보수의 가치를 사수하는 건 좋은데 멍청하다고 그렇게 점잖은 방송에서 하지 마라. 그 점잖은 분은요, KBS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점잖게 말을 하게 됐습니까? 종전선언이 뭔지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전쟁 반대 평화, 휴전이 좋다, 평화가 좋다,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제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죽어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제 방송을 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아하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 이 방송 안 합니다. 뭐라고 제가 우아하게 하겠어요. 온갖 분노를 다 실어서 폭발시켜도 뭐하고요. 국민이 멍청하다면 듣기 싫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이 똑똑합니까? 개돼지라면 듣기 싫습니까? 국민이 정말 사람답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보이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처신이요, 전혀 사람답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 얄팍하게 좀 한다고 비위 맞춰가면서요, 보수 비위 맞추고, 예?
정권 의식하고 그래서 적당히 말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방송 안 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왕에 하기로 했으면 말을 다 해버려야죠. 여기서도 주저하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이다. 대한민국 멸망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 제끼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직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는데 왜 한국의 문재인 네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네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줬냐? 네가 만약에 TV 토론할 때 나와가지고 내가 되면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랬으면 대통령 당선됐겠어요? 아니 됐을 거예요. 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좌우에서 한참 토론을 한 다음에 공약을 그걸 내걸었으면 대통령 절대 안 되죠.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종북이든 좌파든 문정인이든 임종석이든 정세현이든 이종석이든 정의용이든 서훈이든 누구든 저하고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요. 제가 얼마든지 끝장 토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우리 방송에 오든 당신들이 자리를 만들든 한번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토론에서 끝나고 여론조사에서 황장수가 더 논리가 없다고 하면 제가 방송을 접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게요. 자, 국민들 앞에요. 토론도 안 합니다. 논의도 안 해요. 그냥 이미지와 언어만, 워드만, 단어만 던져주고 있어요. 자, 국민들은 단어와 이미지로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요. 논리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요. 제가 작년에 평화협정 서명하고 다닐 때, 작년 초에, 저작년부터 그랬어요. 지금 평화협정 서명하고 다니는 것들, 정권이 틀림없이 종전과 평화선언을 들고 놓을 거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 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게 착착 달라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항감을 없애고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 간첩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말 못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종북들, 내놓은 주사파와 내놓은 종북들만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문정권이 등장을 하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그냥 이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미지가 바뀌어져 가지고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100분 토론이니 무슨 온갖 끝장 토론이니 밤샘 토론이니 또 종편들도 얼마나 토론 프로가 많아요? 이런 프로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토론을 하도록 하는 문재인 좋아하는 수기민주주의를 해야 될 건데 종편에 나오는 대북 안보 외교 통일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수준이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평화가 왔다라는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95대 5 정도로 한국의 좌파 정권의 논리가 주사파 종북들의 논리가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것이 또 감성 코드로 포장되어서 전달되면서 김정은이 쿨하다라, 김정은의 이미지가 괜찮다라는 국민이 77%, 80%가 되는 세상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보면 그럼 답이 빤한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이 국민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 청와대의 이 해명과는 다르게 지금 청와대는 막판에 미북 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실무회담에서 날 경우에 3자 회담 일정이 마지막에라도 진행되면 국내에서 프레스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자들이 요즘요, 언론을 협박하고 있어요. 저거들이 지금 워낙 언론과 국민을 속이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실을 갖다가 이렇게 탐지하려는 언론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날 23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문재인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국정원 팀이, 즉 국정원 2차장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 내용에는 국정원 2차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는 거고, 서훈 국정원장이 25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통전부장과 비공개로 만났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이 사람도 기자 출신이죠. 자, 저는 이 말이 좀 셉니다만은 옆으로, 기자가 청와대 가서 대변인을 해먹는 나라,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 기자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게 되면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기자는 평소에 어지간히 정치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척과 만나고 다니고 정보 주고 술 먹고 밥 먹고 얽혀서니 믿을 만한 우리 사람이다라고 기자를 데리고 가지, 전혀 모르는 기자를 데리고 가서 청와대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기자할 때 기자를 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앞잡이를 한 사람이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자들 중에 양질이 청와대 대변인이 되겠어요? 저질이 청와대 대변인이 되겠어요? 기자들 중에 정치판에 줄선 앞잡이 브로커, 예? 최저질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조선일보의 평양 국정원 차장 방문설과 그 다음에 서훈 김영철 판문점에서 만난 내용에 대해서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는 최순실 사태 때 2016년 9월쯤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부패 기득권과 그 다음에 좌파들이 연합을 해서 정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보도한, 청와대에서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한간에는 조선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한겨레에 좀 토스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의겸이 칼럼을 써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박근혜의 힘이 빠지기 전에 조선일보 캐비닛 속에 있는 결정타를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조선의 보도가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다. 조선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그렇겠느냐 했는데, 한겨레는 이번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즉석에서 회담으로 이어졌다라는 오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2차 회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거는 온갖 국민을 속이는, 뒤통수를 때리는 짓거리를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서 알리려고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막기 위해서 요즘 많이 집어넣지요. 자,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왜 나서서 하는가?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하는가? 대변인으로서 하는가? 내통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언론 중에 단 하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종전선언을 문재인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이토록 서두르느냐. 북한에 비핵화는 그야말로 쇼로 갈 가능성이 100%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국의 대통령은 왜 종전선언을 이렇게 서두냐. 종전선언의 배경에 단순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되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외면한 채 종전이라는 말만 왜 문재인이 이렇게 서두르느냐에 대해서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런 흔적들을 쫓아다니는 언론까지도 청와대가 협박을 하고 오보라고 압박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없는 나라다. 적어도 문정권에 대항하는 언론은 다 사라져버린 나라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